여러분, 만약 우리의 뇌가 사실은 이 손끝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놀라운 생각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금융사기, 고독사, 그리고 우리의 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는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5년 후반, 대한민국. 이때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됐던 뉴스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엄청난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던 거죠. 그런데 박문호 박사는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건이 사실은 우리 몸의 딱 한 부분, 바로 손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의외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잊고 있었던 이 손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기관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이 손을 이렇게 독창적인 도구로 만들었느냐? 그 비밀의 시작점은 바로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발은 어때요? 몸을 지탱하느라 늘 땅에, 중력에 묶여 있죠. 움직임도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손은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거의 360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얻은 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손의 본질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능동적이고 움직이는 감각이라는 개념인데요. 다른 감각들, 예를 들어 그냥 보기만 하는 시각이나 듣기만 하는 청각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손의 촉각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반드시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쓰다듬고 만져봐야만 감각이 생겨납니다. 즉, 손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움직이는 감각으로서의 손이 단순히 세상을 느끼는 데서 그쳤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훨씬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생각, 즉 사유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은 언어에서 나온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류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게 20만 년 전인데 손으로 석기를 사용하는 건 무려 200만 년 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말을 배우기 아주 훨씬 이전부터 이미 손으로 도구를 만들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발로 서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죠. 이 자유로운 손으로 돌멩이 같은 도구를 쥐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데 도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손으로는 돌을 꽉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리쳐야 하잖아요. 이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양손의 활동, 바로 이 활동이 우리 뇌를 폭발적으로 자극하면서 고등사고의 불꽃을 피워올린 겁니다. 이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문호 박사는 손, 도구, 생각 이 세 가지를 인류 진화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은 추상적인 언어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손이라는 구체적인 작업장에서 만들어지고 단련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이 생각의 기반을 닦았다면 우리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감각이죠. 바로 시각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시각의 진화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장류 조상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죠? 바로 정글이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막 날아다녀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아주 특별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뭇가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는 깊이 인식 능력, 그리고 휙 지나가는 먹이나 천적을 쫓는 추적 능력, 또 녹색 잎사귀들 사이에서 빨갛게 잘 익은 과일을 딱 찾아내는 컬러 시각까지 전부 다 이 3차원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능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진화해온 우리의 손과 눈.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두 감각, 즉 촉각과 시각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감각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시각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생각해보세요. TV나 영화관, 경기장 스크린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봤잖아요. 이건 공유된 경험이고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때요? 완전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화면이죠.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각이 공적인 경험에서 사적이고 고립된 경험으로 완전히 파편화된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어때요? 납작하잖아요. 평면이죠.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켜온 그 중요한 깊이, 감각이 이 평평한 화면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박문호 박사는 이 상황을 손의 몰락과 시각의 독재라고 부릅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한때 세상을 만들던 손은 힘을 잃고 깊이도 맥락도 없는 평평한 시각 정보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독재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금융사기, 고독사, 그리고 손.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때 돌을 깎아 도구를 만들고 그걸로 생각을 창조했던 그 위대한 손.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그저 평평한 화면 위를 끊임없이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단 하나의 반복적인 동작, 스크롤만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엔진이었던 손이 이제는 2차원 세계를 그저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관찰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공유된 시각적 맥락을 잃어버리니까 사회적인 유대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깊이가 사라진 평평한 정보만 계속 보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교묘한 사기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 직접 만지고 부딪히는 촉각적 연결이 사라지니까 극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함께 공유하는 물리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니까 현실 판단력이 흐려져서 금융사기에 취약해지는 거고요. 함께하는 경험이 사라지니 고립감은 깊어져서 고독사와 같은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스마트폰이 불러오니 이 시각의 독재가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손은 생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창조하고 있나요? 다음에 스마트폰을 무심코 집어들 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